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금방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었던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생성되는 음식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또 의외로 냉동실에 넣어두면 성분이 더 좋아지는 음식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기 좋은 음식과 반대로 보관할수록 독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지 알아볼게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유쾌하게 오늘의 영상도 시작할게요. 보통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세균은 끓는 물이나 높은 온도에 닿아야 죽고 냉장고 온도에서는 세균이 죽지 않아요.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까지 내려가도 세균은 죽지 않고 잠깐 멈춰있는 상태가 돼요. 즉, 냉동실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다시 꺼내서 해동하는 그 순간부터 세균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혹시 빨리 해동하고 싶어서 상온에 놔두신 적 있으신가요? 상온에서 해동을 하면 정지된 세균이 아주 무시무시한 속도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상온 해동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아요. 고기 같은 경우 물에 담가서 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괜찮을까요? 다행히 물 때문에 세균이 음식물 표면에 직접 달라붙기 어려워서 세균 번식이 느리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몇 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거나 흐르는 물에 담아두는 것이 좋아요. 사실 가장 안전하게 해동하는 방법은 시간을 가지고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두부인데요.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하지만 콩 자체는 소화 흡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두부로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무려 95%까지 높아져요.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뼈의 조직을 새롭게 형성해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병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 갱년기에도 도움되는 등 두부는 너무 좋고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두부를 혹시 얼려 먹으신 적 있으신가요? 두부를 얼린다고 싶으실 텐데요. 건강에 훨씬 더 좋아요. 두부를 얼리면 두부 표면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 입자가 응축돼서 단백질 함량이 6배나 증가해요. 식감은 고기처럼 좀 쫄깃쫄깃해져요. 그럼 냉동실에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냉장실에 보관할 때처럼 물에 넣어두면 안 되고 오히려 수분을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키친타월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원하는 크기로 썰어서 지퍼백에 담아 얼려두면 돼요. 냉동한 두부는 조직이 치밀해져서 양념이나 육수를 더 잘 흡수해서 양념이 더 잘 배거든요. 그래서 냉동한 두부로 두부조림 해드시는 거 추천해요. 블루베리도 얼리면 블루베리에 풍부한 강력한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도 얼려 먹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는 계란인데요.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 근데 이 계란 껍질에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걱정되는데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할까 할 수 있는데요. 계란은 껍데기 가장 바깥쪽에 외부 미생물로부터 계란을 보호하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요. 근데 계란을 세척하게 되면 이 큐티클이 제거돼서 외부 미생물 침투가 쉬워지고 식중독균이 계란 껍질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계란을 구입했다면 씻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가능하면 온도 변화가 덜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달걀 껍질을 만졌다면 귀찮더라도 바로 비누로 꼭 손을 씻어주세요. 하지만 다행인 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제거는 어렵지만 열에 약해 70도 이상 1분 이상 가열하면 거의 사라져요. 세 번째는 감자인데요. 감자는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지만 의외로 보관하기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인데요. 감자 보관 온도가 높으면 싹이 빨리 나고 햇빛을 받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돼요. 또 6도 이하 저온에서는 감자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변한 환원당이 고온에 노출되면 아미노산과 반응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게 돼요.
감자 과자나 감자튀김 같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거나 조리 기간이 길수록 발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돼요. 그러니 감자는 실온에서 보관하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집에 사과 하나 있으신가요? 그럼 감자 박스 안에 사과 1개 정도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또 건강을 위해 감자 과자나 감자튀김 대신 감자는 껍질째 삶아 드시길 추천드려요. 왜 껍질째 삶아야 하지 싶으실 텐데요. 감자를 껍질째 삶으면 감자의 전분 입자가 막을 형성하여 비타민 C 파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껍질째 찬물에서부터 삶거나 쪄서 드세요. 네 번째, 참기름과 들기름인데요. 볶음 참깨를 압착해 짜낸 참기름에는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서 그늘진 실온에서 보관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하게 될 경우 덩어리지거나 향과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들기름은 꼭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바로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없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할 수 있어요. 또 들기름과 참기름 모두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빛이 차단된 것이 좋아요. 참기름은 개봉 후 2년 이내 드시면 되는데 들기름은 1달 이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들기름 보관 기간이 너무 짧아 아까운데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들기름에 리그난을 추가하는 거예요. 들기름 8, 참기름 2의 비율로 섞어주면 보관 기간을 2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5번째,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토마토 껍질 속의 세포막을 손상시켜 수분을 빼앗고 황산화 물질인 사포닌, 리코펜 물질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한 상온에서 익혀서 보관하는 것이 맛과 건강에 더 좋아요. 근데 토마토 꼭지에서 곰팡이가 잘 피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꼭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6번째, 양파인데요.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타킹으로 하나씩 묶어서 걸어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끼리 짓눌리면서 무르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신문지로 감싸서 계란판 위에 올려 보관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를 냉장고에 두면 습기를 많이 흡수해 빠르게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양파 껍질을 벗긴 후 물기를 꼭 닦고 비닐랩으로 단단히 감싸 보관하면 2주에서 3주가량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이번처럼 유익한 정보 나눠드릴게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